안녕하십니까?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파트나 토지, 전세금, 차량, 분양권, 회원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없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이렇게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의 소득 인정액인데요. 그러면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시려면 크게 네 가지의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금융재산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번째는 나의 일반 재산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 번째로는 나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 번째는 나의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이 동영상에서는요, 두 번째인 일반 재산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 재산이죠. 이 일반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집입니다. 집이라고 하면 아파트일 수도 있고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 논이나 밭이나 산, 그리고 건축물, 상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이 있죠.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자동차 많이 갖고 계시죠.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덤프트럭 등이 있고요. 또 기타 재산으로는 회원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임목재산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재산 네 가지의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장 비중이 큰 집인데요. 집,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 토지, 논이나 밭, 산, 건축물, 상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질의응답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나 토지, 건축물 같은 재산은 시세로 계산하나요? 하는데요. 네, 답변은 아닙니다. 이 시세가 아니고요. 공시지가로 계산해요. 공시지가로. 만약에 시세가 5억인 아파트다 하면 5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3억 5천이다 그러면 3억 5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잖아요. 이렇게 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면요. 이 적용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기초연금 계속 받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2025년 4월부터는 언제적 공시지가 하냐면 2024년도에 발표된 공시지가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약에 2024년도 11월 달에 이제 기초연금 주세요 이렇게 초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2024년 11월부터 2024년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받으시는 분들은 1년 전에 공시지가를 갖다가 적용한다고 보면 되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은 그해 11월 달부터는 그 해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하고, 그해 11월 이전이면 그 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시지가 적용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아파트가 시세가 1억인데 2024년 공시지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5년 4월부터는 얼마를 적용하냐면 2024년 공시지가 7천만 원을 적용하고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1억 원인데 공시지가가 6,500만 원이면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 적용 금액은 6,500만 원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인데요.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증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확정일자가 있거나 또는 전세권이 설정한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을 때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의 95%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이 1억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기초연금 계산 시에 반영되는 금액은 1억 원의 95%의 9,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주거하지 않는, 살지 않는 상가전세금 같은 경우는 그냥 100% 계산해요. 전세금이 1억 원이면 그냥 1억 원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동차들 많이 갖고 계시죠. 자동차라 하면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덤프트럭 등인데요. 자, 여기서 자동차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이 4천만 고급 자동차의 대상은 뭐냐면 승용차나 승합차, 이륜차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까지는 100이랑 3000cc 이상도 탈락했어요. 근데 2024년부터는 이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100이랑은 상관이 없고 이 차량 가액, 중고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갖고 계시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급 자동차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화물차, 덤프트럭 등은 고급차가 아니다. 왜냐하면 고급 승용차의 범위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까지만 고급 자동차로 해당이 되고 화물차나 덤프트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공동명의가 있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자녀와 공동명의 하는데 그 공동명의가 1%라도 있으면 같이 고급자가 탈락한다는 거고, 또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부인 명의의 고급 자동차가 있어서 탈락한다는 거고요. 또 차가 뭐 2대, 3대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대의 차량 가액이 합이 4천만 원이 넘어도 고급 자동차가 아니다. 요 4천만 원의 기준은 뭐냐? 차량 한 대의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 갖고 고급 자동차 탈락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급 자동차,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라도 탈락 예외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차량 연식이 10년이 넘은 경우에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차량 연식이 10년이 넘었다는 건 2015년도 이하, 2015년식, 2014년식, 2013년식은 차량 가액이 만약에 4천만 원이 넘어도 이건 고급 자동차가 아니고 일반 자동차로 해서 재산만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4천만 원 이상인데 생업용 자동차야. 이 자동차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요. 이것이 인정이 되면 이것도 역시 고급 자동차로 탈락하지는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아예 고급 자동차 탈락도 아니고 재산으로 산정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한 대의 경우는 4천만 원 이상이라도 탈락하지도 않고 재산으로도 산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이것도 한 대만 4천만 원 이상이 돼도 탈락하지도 않고 재산으로도 산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자동차를 재산으로 얼마로 산정하냐 하면 이 보험개발원이라고 웹사이트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요, 이 차량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만약에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확인했더니 2천만 원이에요. 그럼 2천만 원의 재산이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동차가 여러 대 있어요. 여러 대 있으면 그 각각의 자동차의 차량 기준을 다 합산한 금액을 재산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의 자산 계산 방법이요. 만약 2020년에 4,500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 이때 차량 가액은 4,500만 원이니까 고급자한테 탈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 상관이 없었고, 자, 2025년도에 기초연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현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을 확인했더니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살 때는 4,500만 원이었지만 현재가가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 탈락하지 않고요, 그냥 이 3,500만 원을 재산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타 재산이 또 있는데요. 자, 회원권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게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만약에 고급 회원권이라 그래갖고 골프, 승마,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이 있으면 요거는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시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분양권이 있으면 조사일까지의 납입금액을 갖고 재산으로 계산하고요. 임목재산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재산은요, 이 주민등록 지역에 따라서 기본 재산을 공제해 줘요. 어떻게 공제해 주냐면 첫 번째로는 대도시,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구 포함하고 또 특례시라고 고양 특례시, 수원 특례시, 용인 특례시, 창원 특례시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공제액을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요. 자,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 원을 빼주고요. 자, 농어촌, 도의 군 같은 경우는 7,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이신데요, 이 주민등록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두 분 중에 공제를 많이 받는 지역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분은 대도시가 주민등록지고 만약에 한 분은 농어촌이 주민등록지면 이 대도시 기준인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산의 소득 인정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식을 말씀드리면 공식은 일반 재산의 합, 여태까지 얘기한 금액의 합계를 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기본 공제액을 빼줍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다 다르죠.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곱하기 4%라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파트 시세가 5억인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2024년 공시가는 3.5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보험 개발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거주해요. 그러면 자, 이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시세 5억 원이 아니고 공시지가 3억 5천을 계산합니다. 자동차 보험 개발한 가격이 3천만 원이에요. 합하면은 3억 8천만 원이죠. 여기서 서울 거주하면 공제를 얼마 해줍니까? 1억 3,500만 원 해줍니다. 자, 이 금액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재산의 소득 인정의 환산 금액이 81만 6,666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불은요. 전세보증금 5억에 살고 계세요. 요게 전세보증금의 95% 가격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자동차 3천만 원 있으시고 서울에 사세요. 자, 이분의 전세보증금은 얼마를 계산합니까? 이 전세금 5억 원의 95%인 4억 7,500만 원 계산하고요. 자동차 3천만 원하고 서울에 사시니까 공제를 1억 3,500만 원 빼줍니다. 그 금액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의 환산 금액이 12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아파트 시세 5억 원에 차량 한 대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81만 6천 원인데 똑같은 5억인데 전세로 있으면서 차량 한 대 있으면 소득 인정이 123만 원이에요. 따라서 똑같은 5억이라고 하면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재산만 갖고 있다고 할 때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금융재산 하나도 없어요. 예금도 없고 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소득도 아무것도 없어요. 부채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집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 집이나 뭐 차밖에 없다, 이런 분들만 갖고 계산한다는 것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같은 공시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기초연금 대상 금액,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자, 대도시에 사시면 8억 1,900만 원, 중소도시는 7억 6,900만 원, 농어촌은 7억 5,600만 원 이하의 재산이 있으시면은 소득 인정으로 환산해서 228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된 분들은 기초연금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기초연금을 다 받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면 2025년도에 34만 2,510원인데요. 이 금액을 다 받으시려면 재산이 얼마 이하로 있어야 되냐면 대도시는 7억 1,600만 원, 중소도시는 6억 6,600만 원, 농어촌은 6억 5,300만 원 이하로 갖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부부가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구가 2025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대도시는 12억 2천만 원, 중소도시는 11억 8천만 원, 농어촌은 11억 6천만 원 이하 있으시면 소득 인정을 환산 금액이 364만 8천 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네,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면요, 다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2025년도에 54만 8천 원이죠. 대도시는 10억 6,500만 원, 중소도시는 10억 1,500만 원, 농어촌은 10억 200만 원 이하가 되시면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는 금액이 31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
기초연금을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 재산은 언제 조사하는지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할 때 조사해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정기조사도 하고 수시조사도 하고 이 변동 신고에 의한 조사도 해요. 만약에 전세로 있다가 주택을 취득했다 하면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 재산이 있는데 많이 복잡하지요. 이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많아가지고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가 있어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요, 여기에는 전문적인 상담사가 있으니까 이리로 전화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을 속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해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어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가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 하면요, 이 매주 화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가량 하고 있고요. 장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건물의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와서 들으시면 여러가지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혹시라도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전화로 문의라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추가로 가족요양을 어떻게 받는지 또는 방문요양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냐면요, 이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제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기초연금 자료도 있고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